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14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둘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위 혁신안을 던져놓고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마 비명계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장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입니다. 자, 이재명이 17일 날 검찰에 출석을 하죠. 백현동 사건으로 출석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재명 쪽의 전략이 체포 동의안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체포 동의안을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것은 뭐 이미 다 불체포 특권을 누린 데다가 또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이것이 부결이 되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전략은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회기가 열리고 있으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본인에게는, 이재명에게는 좋을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결이 되면은 그래도 본인이 제1야당의 당대표인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가표를 던져서 본인을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사표시가 정치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번에 1차 그 체포동의안에 이어서 이재명만 놓고도 이번에 또 부결이 되면은 이 총선을 앞두고 또 방탄 뒤에 숨느냐, 상당한 역풍이 불게 됩니다. 특히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호기롭게 선언을 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택한 일종의 꼼수 같은 전략이 뭐냐면은 체포 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법원으로 가서 승부를 건다, 이거였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을 만약에 거치게 되면은 가든 부든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일단 피하고 사법적으로 이 처분을 받아서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몸은 그 감옥에 있지만은 일단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옥중 공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그 혁신위를 내세워서 정당대회 룰을 바꿨죠. 이 친명 쪽에 본인 그 친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고 친명 쪽에 유리한 쪽으로 룰을 바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정청래 같은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수렴 청정을 한다. 자,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었죠. 자, 그 모든 구도의 중간에는 체포동의안이 없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없어야지 바로 영장법원으로 가서 정치적 타격은 받지 않고 이 사법적 그 처벌만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체포동의안이 이 국회로 가지 않으려면은 국회가 회기가 쪼개져야 되죠. 회기가 중단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8월 16일 모레부터 결산 국회가 열립니다. 그 결산 국회가 열리고 이것이 8월 말일까지 하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임시국회에서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국회에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에 올 때까지 며칠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기 전에 그 간격이 있으니까는 그때 해결을 중단시켜버리면 됩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 권성동 그 모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도 비리 혐의로 그 특혜 인사 채용 비리 혐의로 그때 수사를 받았을 때 임시국회를 중단시켜서 바로 그 법원으로 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임시국회 쪽에게는 작년에 그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할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해결을 중단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임시국회 때 가능합니다. 임시국회 때 가능한데, 그러니까 정기국회,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회기를 중단을 못 시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썰들이 있어서 제가 국회 의사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국회 의사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 임시국회 때는 이렇게 회기를 중단시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금수완박 그때도 중단시켰고 건청동 때도 중단을 시켰지만 그때는 다 임시국회 때입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회기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회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로 한다. 자, 국회법 5조 2항에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을 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정기국회 시작을 하기 전에 100일 회기를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그것을 중단을 시킬 수 없다. 제가 오늘 국회 의사과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8월이 아니고 9월에 청구가 되면은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9월에 되면은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회기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본인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것이 가결이 되면은 영장법원에서도 이 영장 발부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범법 혐의 때문에 영장 발부할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특히 민주당이 제1 야당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대표가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영장을 발부할 명분도 사실상 많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재명의 전략이 하나 실패를 해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면은 지금 부글부글, 김원경 혁신안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비명계에서 아마 집단적으로 이 가표를 던져서 구속영장 법원으로 가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처음에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병합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 대장동, 미래신도시, 성남FC 같이 묶어서 같은 세 개의 사건을 묶어서 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이번에도 두 갈래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사와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을 병합을 해서 이러면 8월 말에 그러니까는 회기를 쪼갤 수 있는,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안 할 수 있는 8월 말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자, 이것이 9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지난 8월 8일 날 있었던 민변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법정 정원을 입막음을 하려고 이거 파행을 시켜버렸죠. 법원은 파행을 시켰습니다. 재판을 파행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당초에는 8월 8일 날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을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을 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소환을 하고, 지금 17일 날은 백현동 관련 소환을 하죠. 그래서 두 번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소환을 각각 따로 해서 조사를 한 뒤에 8월 말 안에 영장을 청구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유력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받을 수 있죠. 해결을 쪼개버리면은. 그런데 이게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을 파행시켜버렸기 때문이죠. 뭐 시간 끌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화영의 입을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는 이화영이 말을 못하도록 재판을 파행을 시켜버렸는데, 그 결과 8월 8일 날 열렸던 그 재판이 8월 22일 날 속개가 됩니다. 그럼 22일 날 그때 이화영이 그때는 재판 방해 없이 제대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8월 말에 이재명을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환을 하고 또 검토를 하면은 구속영장 치는 건 9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하영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이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재명이 이 자충수를 뒀다. 자승자박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9월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다시 상정이 돼서 표결에 들어갈 텐데, 그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소를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보글보글 끓고 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안 때문에 본인들을 공천 학살을 하려는 혁신안이죠. 그리고 꼼수를 써서 당권을 다시 이재명이 장악을 하는 그런 혁신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을 한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이것을 가표를 던지면은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구속이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없으면은 사법적으로만 일단 단죄를 받고 정치적으로는 이 한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이 된 상태에서 영장법원으로 가면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되고 사법적으로도 단죄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에도 본인의 꾀에 본인이 넘어가는 그런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9월에 아마 체포동의안 전국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